안녕하십니까. 베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저희 회사는 호텔 위탁 또는 호텔 위탁 경영을 위한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호텔 위탁 운영 업체하고는 나름대로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비슷하겠지만은 저희 회사가 특히나 다르다고 한 부분은 저희는 세일즈나 마케팅, 특히 이제 브랜드 마케팅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회사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그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운영 방식 등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그 내용들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타이틀 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웹페이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 메인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기존의 호텔들이 웹페이지가 없는 건 아니고 뭐 심지어는 생활 숙박형 호텔이든 최근에는 이제 모텔들도 이제 호텔이라는 어떤 상호를 걸고 있으면서 웹페이지에 주력을 하는 회사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업체들 그만큼 이제 웹페이지가 어떤 중요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거나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이 웹페이지를 세일즈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즉 매출 증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저희가 별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저희 이제 회사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물론 이제 아름다운 디자인이 됐건 아니면 호텔 상품을 가장 눈에 띄게 표현을 했건 그런 호텔이나 업체들은 저희도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도 이제 뛰어난 이제 디자이너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얼만큼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맞는 즉 타겟 마켓에 맞는 아니면 세일즈를 리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웹페이지에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메인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이제 대상 자체가 일반인 어떤 소비자들 아니면 일반 유튜버 관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호텔 위탁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호텔 웹페이지에 대한 전략적인 마케팅 운영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회수나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 때문에 댓글은 저희가 일단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 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특이한 사항 이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컨설팅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니면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응대를 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댓글은 안 받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체의 어떤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을 저희가 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콘텐츠 즉 이 동영상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기본적인 이제 이 동영상이 진행되는 이 콘텐츠가 진행되는 방식 아니면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호텔의 세일즈 마케팅 방식을 저희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나오는 데이터도 없지만 저희 주관적 입장에서 현재 각 호텔들이 하고 있는 세일즈 마케팅 방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실행하고 있는 세일즈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 또한 이제 기존의 호텔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왜 디자인 마케팅이 중요한가? 자, 디자인들은 호텔들이 많이들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이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 또는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국내 호텔에 대한 웹페이지를 볼 생각입니다. 5스타나 4스타, 3스타를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생활 숙박형 호텔 아니면 일반 그 모텔급 요새도 이제 호텔이라고 칭을 하지만 그런 걸 총망라해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또는 호텔의 어떤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작업을 했겠지만은 저희 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매출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호텔에 대한 웹페이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볍게 저희가 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해외 호텔 웹페이지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다양성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80% 정도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호텔의 특장점을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신선하게 저희는 와닿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이라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웹페이지 디자인 마케팅으로 매출을 10% 올리는 방법.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쪽에 저희가 저희의 방식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매출의 결정의 요인입니다. 이제 뭐 호텔을 경영하시고 또 호텔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총지배인님들이나 아니면 기획 파트, 마케팅, 세일즈 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시리라 믿고 있지만 제가 호텔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상당히 매출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 로케이션,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시설의 뭐 첨단이 됐건 아니면 노후화 됐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 즉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호텔의 브랜드죠. 특히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저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로케이션이나 가격이나 시설이나 브랜드라는 거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움직여서 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로케이션은 결정적인 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없고요. 프라이스도 가격 부분도 어차피는 시장에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5스타는 5스타에 맞는 가격대가 있고 4스타는 4스타에 맞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임의대로 세일즈나 마케팅 파트에서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호텔이 독립형 호텔 형태로서 오너의 지시에 의해서 뭐 일정 기간 동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가격이 뭐 다운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이 이제 OTA에 대해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현재 호텔의 매출의 그런 구조를 봤을 때는 당일날 아니면 뭐 일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당일이나 며칠 전이나 아니면 그럴 때 이제 가격이 순간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호텔의 기본 방향을 흔들 정도의 그런 가격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80%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일즈 마케팅의 영향력이 별로 가지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세일즈 마케팅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호텔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적으로 그 로케이션이 상당히 외져 있는 호텔들 뭐 예를 들자면 외져 있다는 의미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티 타운도 아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타운도 아니고 산업단지도 아니고 이런 형태적인 구분을 봤을 때 외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서울을 기점으로 먼 데 있는 호텔이라서 외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별, 형태별로 호텔의 어떤 로케이션을 딱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정확한 목적이 없는 호텔들을 일단 외졌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데서는 어떠한 프라이싱을 가지고 어떠한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가지더라도 실적으로 매출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세일즈 마케팅이라는 거는 시장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시장을 이끈다거나 아니면은 그들한테 매력적인 포인트를 강조를 하면서 유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일즈 마케팅도 앞서 얘기했던 로케이션이나 프라이스나 퍼실리티, 또 브랜드가 일정적으로 받쳐줘야 세일즈 마케팅도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호텔에 대한 어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중요성을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했고요. 지금 호텔 그렇다 치면은 앞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텔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수치로는 20%라고 얘기했는데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10% 정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외 뭐 국내에 지금 호텔 마케팅 쪽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국내인들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유튜브 상에서 해외 호텔 마케터 유튜브 조회수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동영상이 업로드된 기간이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치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는 얼핏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는 보고 있어요. 그럼 호텔 마케터들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게 되면 5스타 컨텐츠라는 그런 유튜브 운영자의 조회수는 4만, 베이지아라는 분은 520회, 컴피스톤이라는 분은 114회, 다이렉트 유어 부킹이라는 데는 2천 정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론 이제 뭐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수많은 유튜브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마케팅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의 많은 숙박 시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에 대한 조회수가 극히 적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마케팅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케팅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를 보는데 그나마 저희가 그 아주 좁은 의미의 마케팅을 하는 그런 마케터의 유튜브 조회수를 봤어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맘앤팝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어떤 사업을 하는 분, 그게 이제 레스토랑이 됐고 뭐 이런 분들을 위한 마케팅 정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비즈니스 윗 젠더라는 분의 어떤 그 조회수가 9만, 마스터마인드 메디가 5천, 젠 임이라는 분이 29만, 런치 유어 스몰 비즈니스 70만, 피볼림 11만 이렇게 해서 작은 규모의 사업 즉 레스토랑이나 그런 것도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조차도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많은 시장을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이 간단한 예를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호텔리어들 아니면 호텔의 오너거나 호텔을 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제너럴 매니저들의 어떤 생각들은 호텔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리드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마케팅에 의해서 호텔이 더 이상 성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저는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호텔 그 세일즈 마케팅은 어떻게 돼 왔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것만 해도 이제 불과 5년 전
길게는 한 10년 전의 어떤 패턴입니다. 호텔의 규모에 따라서 2, 30명의 세일즈맨이 마켓별로 담당을 할당받아서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도 예시가 있지만 법인, 기업체도 많이 세분화가 돼 있죠.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뭐 금융업체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렇게 벤처기업이든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어서 법인 세일즈를 했고요. 인바운드 즉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파트, 그다음 학생단체, 국내 여행사 단체 이동객들이죠. 그다음 마이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이스는 다들 아시죠? 마이스에 대한 부분, 심지어는 항공사 크루들, 이렇게 호텔의 개수 점유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좌지우지한다는 거 이제 5% 정도 이상의 어떤 마켓 쉐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일즈맨을 직접 다 배정을 해서 그 세일즈맨들이 실적으로 시장에 다니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호텔 세일즈의 그 어떤 형태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많은 호텔 분들이 다 인식을 하는 부분일 거예요. 호텔의 형태, 목적,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이어서 즉 OTA라고 하죠. OTA가 점유하는 부분이 80에서 90%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퍼레이트 기업들, 즉 법인 쪽하고 계약이 많은 호텔들은 OTA 비중도 일단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겠지만 법인의 어떤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인바운드, 즉 외국인 쪽에 많이 의지하는 호텔들, 즉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단체 계획을 많이 받는 호텔 같은 경우에 또 인바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단체, 마이스, 오프라인 여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의 큰 획을 볼 때는 온라인 여행사가 8, 90% 차지하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마켓 세그멘테이션별로 담당했던 세일즈맨들이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죠. 상당히 줄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텔에서는 온라인, 즉 온라인 여행사로 인한 세일즈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다기보다, 물론 이제 온라인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즉 익스피디아라 외국계 온라인 회사죠. 글로벌 회사에 이제 익스피디아나 아고다나 부킹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나 어떤 그 세일즈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호텔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업체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참여 여부만 이제 호텔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그 야놀자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사이즈는 많이 커졌죠. 실질적인 마켓 쉐어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되게 중요한 거는 OTA, 즉 호텔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부분을 대부분이 온라인 여행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또 혹은 세일즈 부분이 많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 때문에 호텔 세일즈 인력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이라는 상당한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우리가 많이 의지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수수료, 뭐 적게는 뭐 12%, 13%에서 많게 18%까지 내는 어떤 수수료를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그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인건비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하고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어느 쪽에 더 이익이 있는지는 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안 해봤지만 얼핏 보더라도 수수료의 비중은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온라인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이제 이끄는 현재 호텔의 그 매출 리딩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세일즈면을 늘린다고 해서 영업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호텔이 생각하는 브랜드 마케팅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과연 호텔이 브랜드 마케팅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지. 근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 동영상 첫 부분도 도입 부분부터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은 저희가 그런 뭐
시청자 아니면 유튜브를 뭐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맡기고자 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호텔이 생각하는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호텔에서 이제 고객들이 올리는 거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제 호텔에 대한 체험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이 활용하는 어떤 SNS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즉 호텔이 주관적으로 우리의 모습, 호텔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브랜드 마케팅 차원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고객들의 물론 이제 호텔의 상품이 되게 좋거나 호텔에 대한 어떤 로케이션 부분의 특장점 그 다음에 가격적인 상당한 메리트 가격 메리트라고 하는 거는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가격이 낮아야 메리트가 있는 거지 무조건 낮은 거는 저희는 메리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호텔이 움직이는 건 별로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텔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웹이나 앱이나 다양한 어떤 블로그 채널이나 많은 곳에서 그 호텔의 경험담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OTA 사이트 내에서 고객에 대한 뭐 VOC죠. 거기에서도 이제 고객의 반응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호텔은 그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잠재적으로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 제가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텔은 기본적으로 80%가 정해져 있는 비즈니스라는 운명을 안고 가기 때문에 과연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이게 나아질 것인가라는 그런 잠재적인 그 의식 구조가 저희는 깔려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호텔이 부동산 가치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순이익은 많이 안 나는 저희는 그런 구조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호텔의 운영 방식이나 로케이션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 방식 갖고는 이제 큰 차이는 없더라도 로케이션이나 어떤 시설 아니 브랜드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데도 물론 많이 있겠죠. 많이 있으나 기본적인 잠재적인 의식은 호텔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일즈나 매출에 기여를 한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저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5스타를 제외한 4스타 이하의 많은 호텔들이 전문적인 그 중요한 웹페이지나 홈페이지를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 호텔을 봤을 때 호텔의 객실수 대비 1.3배에서 1.5배에 되는 고객이 웹페이지를 서칭하는 것, 즉 클릭해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호텔에 관심이 많은 잠재적인 고객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는 이 사이트를 물론 이제 일감의 절감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 사무직 직원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일부 회사에서 웹페이지를 이제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이제 무료로 구축을 해주거나 뭐 일정 부분 또 운영 수수료 받곤 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유일한 호텔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인 웹페이지를 그렇게 경시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무튼 많은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약간은 이번 기회에 최근에는 이제는 이제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특히 이제 제 관점입니다. 제가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제 관점으로 보게 되면 호텔 등급별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그들의 방식,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제 관점으로 요약을 하자면 5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강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스타를 운영하는 호텔들은 물론 예전에는 300실 이상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차별화된 럭셔리한 어떤 인테리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5스타급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과연 5스타, 4스타, 3스타가 현재 호텔 산업에서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어떤 관념을 보게 되면 5스타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과 로케이션과 브랜드와 가격이 같이 일치가 돼서 움직였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펜션을 가더라도 탁월한 어떤 시설과 탁월한 어떤 훌륭한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데는 웬만한 5스타 호텔보다 가격을 능가하는 걸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스타도 마찬가지예요. 4스타 호텔도 상품이 뛰어나거나 고객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데는 5스타 못지않은 가격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객들이 호텔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호텔 등급은 최근에는 제가 볼 때는 살짝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5스타는 이제 브랜드 강점과 럭셔리한 시설이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마케팅으로서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체인 호텔들은 고객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브랜드 마케팅이 되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굳이 이제 4스타를 보게 되면 4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스타만치 그런 인테리어 투자는 많이 어렵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로케이션에 대한 장점 또 럭셔리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시설 등등을 가지고 있는 독립 호텔들 아니면 중상급 브랜드의 어떤 외국계 브랜드 뭐 이런 쪽들은 그 자체로도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 된다고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3스타고 2스타는 어떠나? 제가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OTA에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즉 말하자면은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호텔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